AI로 인한 집단적 바보화 이미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바로 집단적 바보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목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예전에는 낯선 장소를 찾아갈 때 지도를 보고 경로를 외우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안내해주죠. 이런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머리를 쓰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고민해보고 해결해보는 과정 없이 기계가 주는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무의식 중에 습관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주제인 AI로 인한 집단적 바보화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출발합니다. 계산기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면서 산수 능력을 약화시킨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의 길 찾기 능력을 떨어뜨린 것처럼 AI가 더 다채로운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에는 우리가 더 넓고 더 많은 방면에서 사고력을 쓸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최선의 방안까지 AI가 제안해준다면 인간은 그저 결정 버튼을 누르는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과 부작용을 살펴보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집단적 바보화라는 개념을 간단히 정의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지적 능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특정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사고와 학습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AI가 알려주는데 뭐가 문제지? 라며 즉각적인 답변에 만족해버리기 쉽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생각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사라지고 집단적으로 지적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미 검색 엔진이나 SNS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는 매일 정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골라서 보여주고 내가 자주 찾아보는 주제만 끊임없이 추천해줍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왜 내게 이런 정보가 뜨는가? 를 고민하기보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결국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정보를 계속 소비하기만 하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스스로 뭔가 찾아보고 싶다는 욕구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에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집단적 바보화의 징후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나 길 찾기를 넘어 작곡, 미술, 영상 편집, 심지어 학습 교재 제작, 법률 상담, 의료 진단 등 매우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AI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다른 고민 없이 버튼만 누르면 AI가 거의 완벽한 솔루션을 제시해줄 수도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인간이 무엇을 궁금해야 하는가조차 AI가 제시해주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를 스스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을까? 같은 질문조차도 AI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I는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방향이 최적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 과정이 편리해질수록 우리의 뇌는 그만큼 쓸 일이 줄어듭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확실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래 걷지 않으면 다리 근력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문제는 이렇게 사고하는 과정이 줄어들면 인간이 가진 원초적 호기심이나 문제 해결 능력 또한 점차 약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지금은 특정 분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AI가 더 넓고 깊은 영역에 침투할수록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생각을 덜 해도 되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짜 그렇게까지 될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는 이미 작은 일상에서조차 너무나 쉽게 기기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계산기나 엑셀 없이는 간단한 계산조차 부담스러워지는 현상, 내비게이션 없이 스스로 경로를 떠올리기 어려워지는 상황,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 1페이지에 뜨는 정보가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습관, SNS 피드에 보여주는 정보가 내 관심사의 전부인 양 받아들이는 태도, 이 모든 건 이미 우리 뇌가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더 발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글쓰기도, 회의록 정리도, 발표 자료 제작도 전부 AI가 대신해준다. 실제로 이미 GPT 계열 모델이나 기타 생성형 AI들이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네
라고 감탄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본래 이런 작업을 할 때 썼던 일련의 사고 과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AI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효율을 높이고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창의력조차 AI가 상당 부분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예술 분야에서 이미 AI가 그림을 그려주거나 음악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더해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혹자는 인간만의 영감, 감정,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AI가 데이터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학습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의 의존도가 심화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습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할지라는 문제 설정 능력이 약화되면서 창의력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AI가 제시하는 답안이나 정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편향된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까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세상만 바라보며 각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는 점차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획일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거나 도전할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최적의 답변을 제시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당연시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비주류 의견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소수 의견이 묻히면서 사회 전반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위험성을 이미 일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 편향 문제, SNS의 에코 챔버 효과 등은 모두가 익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알고리즘이 나에게 맞춰준 정보만 주입하면 나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사고하게 되고 내가 접하는 세계가 곧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개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을 왜곡시킬 수 있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결국 AI 발전을 멈춰야 하나? 라고 묻는다면 그건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AI는 이미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인간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균형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의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근거는 신뢰할 만한가?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검색 결과 한 줄을 읽더라도 진짜일까? 하고 의심하는 태도가 뇌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둘째, 정보의 출처와 알고리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AI의 내부작동 원리를 전문적으로 파고들기는 쉽지 않지만 최소한 AI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결과를 도출하는지 개념 정도는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야만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그 한계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니까 틀릴 리 없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학습 데이터 편향이나 잘못된 입력이 있을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의 고유 능력을 발전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은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 판단과 도덕적, 창의적 사고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하려면 단순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프로젝트식 학습 등 다각적인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팀원들과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AI로 인한 집단적 바보화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실제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기술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AI가 줄 수 있는 편의와 이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주체적 사고와 비판적 시각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온 인류의 역사에서 늘 편리함과 함께 찾아온 역기능이 있었습니다. TV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독서량이 급격히 줄었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정보의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AI 시대에는 그 정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AI가 주는 정보, AI가 내놓는 솔루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말 것, 스스로 고민해보고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집단적 바보화가 시작되지 않도록 개인부터가 깨어있고 서로에게 경각심을 주는 문화 형성을 권장할 것.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AI는 생활 깊숙이 들어왔고 편한데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AI가 주는 편리함을 이용합니다. 다만 편리함에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뇌가 녹슬지 않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사고의 유산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길이자 집단적 바보화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여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논의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AI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